안녕하세요. 미술쌤 박혜정입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잘 보셨나요? 고등학교 입학하고 첫 시험이라 부담이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채점을 해보고 상심이 큰 학생들도 많을 거라 짐작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성적은 상승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험은 아직 많으니까요.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서양미술사 영상을 온라인 수업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안 놓치고 잘 보고 계시죠? 혹시라도 빼먹은 영상이 있다면 다시 클릭해주세요. 서양미술사 영상을 더 이어서 보기 전에 시험 끝난 기념으로 4번에 걸쳐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강은 현재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미술실기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규원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김기현 선생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서울예고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셨습니다. 현대는 서울예고에서 실기 강사 그리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과정 중이십니다. 경희고등학교에서 미술 입시반 지도를 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대페이즈망,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강의 제목입니다. 대페이즈망,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그럼 지금부터 김기현 선생님의 특강을 보실게요. 선생님께서 과제를 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과제를 리로스쿨에 제출하시면 그 중에 최우수 작품 그리고 우수 작품 뽑아보겠습니다. 매점이 문을 열지 않아서요. 쌤이 따로 간식을 준비해서 증정하겠습니다. 앞서 얼굴, 인체, 사물공감 일러스트 최우수 작품 학생들에게도 제가 따로 간식 드릴게요. 이번 과제는 우리 교내 미술대회 중에 미술 작품 창작대회가 있어요. 아마 복도에 걸려있는 게시물 보셨을 거예요. 따라서 이번 과제는 교내 미술대회인 미술 작품 창작대회의 작품으로 인정을 해서 20% 이내의 학생들에게 교내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성실히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김기현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규원 선생님이고요. 현재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드로잉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경희고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총 4가지의 수업을 준비를 했는데요. 총 4개의 수업이지만 각각 2개씩 한 세트로 2가지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강의를 듣고 있을 텐데 집에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재미있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수업 주제는요. 초현실주의의 대페이지만 기법을 활용한 작품 제작하기입니다. 좀 용어가 여러분한테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기법이기도 할 거예요. 이 작품은요. 여러분들 교과서의 페이지 82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르네 마그리트 작품인데요. 딱 봤을 때 어떤가요? 일단은 먼저 눈이 눈에 띄고 사람의 눈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에 일어날 수 없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홍채 부분에 그런 우리의 안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늘에 그런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두 대상 간의 낯선 결합을 활용한 그런 기법이 바로 대페이지만 기법이고요.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즐겨 사용했던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업 목표인데요. 우리 목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한번 집에서 마음속으로나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초현실주의 작품에서 활용된 대페이지만 기법의 의미와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작가의 표현과 의도를 느끼며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술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여 의도한 대로 표현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활용하여 대페이지망 작품 제작하기라는 큰 수업의 주제를 가지고요. 먼저 미술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은 제작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활동지 작성할 시간을 약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료 준비를 하고 작품 제작을 할 수 있는 시간 50분 정도를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된 작품을 여러분들이 리로스쿨을 통해서 활동지와 함께 작품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돼요.
작품 사진에는 자기 이름하고 학번이 반드시 오른쪽 위에 기입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화질은 고화질로, 또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네모 귀퉁이가 잘 나오게 해서 반드시 촬영을 해서 올려주세요. 네, 우선 그럼 초현실주의 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24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되었던 예술적 운동이고요. 이러한 초현실주의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요, 1차 세계대전과 다다이즘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요, 일단 굉장히 큰 전쟁이었죠.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평화가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는 뭐 과학적인 진보라든지 인간의 그런 합리성에 대해서 굉장히 찬미를 했지만 그러한 것들의 결과로 뭐 결국에 무기가 탄생하게 되고 이를 사용하면서 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돼요. 따라서 비논리적인 속성이나 반대로 무의식적인 세계,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탐구하고 이해하고자 했던 예술적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다다이즘이고요. 다다이즘은 따라서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철저한 거부와 인습적인 기존의 조형 이론을 전부 부정하게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다이즘의 예시 사진들이 있어요. 일단 다다이즘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차 대전 발발로 인한 서구 합리주의 문명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조형 이론과 방법을 전면 부정하면서 아주 자유로운 방법을 추구한 예술운동이에요. 그래서 마르셀 듀샹의 작품들의 예시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갑자기 변기가 전시실에 들어오기도 하고, 움직이는 바퀴가 갤러리에 놓이기도 하고, 또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우리 예술 작품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모나리자 작품을 위에다가 낙서를 해서 패러디를 하기도 합니다. 또 아래에다가 알파벳을 적어서 어떠한 이거는요 사실 영어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듀샹이 프랑스인이라서요 불어로 읽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발음이 LHOOQ인데요. 이것이 이제 불어의 한 문장과 굉장히 발음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뭐 그녀의 엉덩이가 뜨겁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권위적인 예술 작품에 대해서 뭐 패러디를 하기도 하고 장난기 어린 낙서를 하기도 하는 그런 아주 자유로운 예술적인 그런 활동들이 다다이즘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이것이 또 인간의 이성에 대한 반발이기 때문에 초현실주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있어요. 프로이드는요,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관심을 처음으로 내보였고, 그에 대한 이론으로 뭐 자유연상법, 그리고 꿈의 분석 등의 그런 이론을 개진시켰던 그런 학자입니다. 무의식과 관련된 거, 우리 이 의식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인데요. 이에 큰 감명을 받아서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이론을 수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완전한 이성에 의해서는 결코 예술이 탄생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초현실주의의 그 시작과 기원을 살펴보면요. 앙드레 브루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프로이드 학설을 지지를 했고 다다 운동도 진행했고 또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정신을 일상성이나 이성, 그런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서 해방시키고자 한 사람인데요. 그가 바로 초현실주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 슈르레알리즘, 서리얼리즘이 초현실주의고 슈르레알리즘 선언을 24년에 발간하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 초현실주의가 명확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35페이지에도 이러한 선언문이 나와 있어요.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초현실주의는 뭐 구두 말하는 거, 뭐 기술, 그런 온갖 방법으로 사고의 참된 작용을 표현하려고 하는 순수한 심적 오토마티즘이다. 여기서 오토마티즘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자동기술법, 즉 뭐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낙서나 뭐 끄적거리는 뭐 그런 말들, 그런 오토마티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행위이죠. 이렇게 이성에 의한 일체의 통제 없이 또 윤리적인 선입관 없이 행해지는 그런 자유로운 무의식적인 사고의 진실을 기록하고자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925년에 그런 종합 전시가 파리에서 개최되게 되고 이후로 굉장히 활발하게 시작이 됩니다. 특징을 정리해봤어요. 따라서 이성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공상, 꿈, 환상의 세계를 중요시하고요. 논리가 미치지 못하는 연약에 숨겨진 진실을 표현하고자 아주 고의적으로 이상하고 비이성적이고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다룹니다. 따라서
비현실 세계를 추구하므로 새로운 기법이 필요로 했겠죠. 기존의 이제 사실적인 묘사나 그런 재현의 방식으로는 비현실의 세계를 묘사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대페이지만 기법입니다. 네, 대페이지만 기법은요. 이제 사전적 정의로는 추방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인 관계에서 사물을 따로 놓는다. 추방해서 다시 이상한 관계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요. 서로 상관없는 그런 물체 간의 만남으로 낯설고 비논리적인 상황이 표현이 되고 또 합리적인 의식을 초월한 세계가 전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대페이지만 기법을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화가 중에 한 명이 르네 마그리트예요. 우리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그림을 그린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것 같기도 해요. 르네 마그리트의 골콩드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초현실주의 그런 소설가였던 루이스 스쿠테네르의 소설에 등장하는 도시 명칭이에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비슷한 의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반복되고 있죠. 일종의 비처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조직사회가 발달한 어떤 도시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전쟁에서 사용되는 그런 무기 안에 넣는 탄환의 형태로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길쭉한. 굉장히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무중력의 상태이자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아서요. 서울스퀘어의 건물의 전면에 LED 설치 작품으로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낯선 그 대상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또 불가능한 현실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바로 대페이지만 기법입니다. 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사과가 있는데 방 안에 있는데 굉장히 그 크기가 굉장히 크고 방에 비해서 굉장히 비례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제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제목이 듣는 방이에요. 리스닝 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제목을 들었을 때 딱 그런 광경 여기 있는 풍경하고는 바로 매칭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제목과 그런 풍경 사이에서도 어떤 대페이지만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과와 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대상들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크기의 변형을 이룸으로써 익숙하던 것을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상의 확대를 통한 대페이지만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르네 마그리트의 개인적 가치라는 작품인데요. 방 안에 이것도 되게 유사하게 일상적인 물품들이 다 놓여있지만 크기가 굉장히 확대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낯설고 좀 처음 보는 그런 익숙하지 않은 광경으로 느껴지시죠? 네, 이 작품은요. 생물과 무생물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신체인 발과 우리 그 발 위에 그런 신곤 하는 그런 신발 간의 결합이 일어났습니다. 제목은 붉은 모델이고요. 유화를 사용한 작품이고 이 또한 굉장히 재미있게 대페이지만 기법을 사용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사과로 대체시키기도 하고요. 혹은 굉장히 무거워서 공중에 뜰 수 없는 돌이 공중에 떠 있는데 그 위에는 어떠한 사람이 사는 성이 놓여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두 대상 간의 결합을 통해서 낯선 상황을 연출한 것들이 다 똑같은 공통점이고요. 여러분들이 대페이지만 기법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았던 그런 작품들의 예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페이지만 기법을 활용했던 또 다른 작가는요. 살바도르 달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뭐 빈지노 노래 가사에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뭐 녹아내리는 시계를 주로 사용했던 그런 작가입니다. 살바도르 달리는요.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사진이 실제 작가의 얼굴이에요. 굉장히 독특하죠. 수염 모양도 그렇고 눈을 뜨고 있는 그런 표정도 그렇고요. 그는요. 꿈과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기묘함, 그런 무의미한 것들을 다뤘어요. 그래서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비이성적인 그런 연상작용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꿈의 광경을 그려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없는 시계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광경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는 사람의 얼굴인지 아니면 어떤 생명체인지 가죽인지 모를 그런 막 물건, 그런 대상이 놓여 있기도 하고요. 이런 녹아내리는 시계의 의미가 굉장히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요. 어떤 불변의 가치에 대한 부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불변의 가치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만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똑같은 단위가 바로 시간이죠. 이렇게 절대적인 가치, 그러한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가 바로 시계이고요. 이러한 시계는 굉장히 견고하고 또 변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녹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특성들이 모두 없어졌고 와해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불변의 가치를 부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학자들이 도대체 막 이러한 것들은 어디서 영감을 받은 것인가? 아무래도 뭐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막 이렇게 심각하게 해석을 했는데 달리의 말을 들어보면요. 사실 그는 아니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나는 녹고 있는 까망베르 치즈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또 다른 대페이지만 기법의 예시예요. 이거는 이제 평면 그림 작품이 아니고요. 입체 형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재의 형상과 우리 수화기의 형상이 형태적으로 좀 유사성이 있어요. 이러한 그런 유사성을 활용을 하였고 또한 평면이 아닌 입체에서도 대페이지만 활용될 수 있다라는 예시를 보여준 것이고요. 이 또한 아까 그 르네 마그리트 작품과 비슷하게 무생물과 생물의 결합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대페이지만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고 이러한 기법을 활용해서 오늘 제작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수업 주제, 그러니까 본격적인 우리 표현 활동의 주제는요. 바탕이 되는 어떠한 사진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낯설고 비논리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뒤에 예시도 설명을 드릴 거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탕사진이 되는 사진은요. 사실 너무 작은 건 좀 그러니까요. 엽서 크기 이상이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엽서는 굉장히 작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위에 굉장히 세밀한 작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어서 크기는 엽서 크기 이상이면 괜찮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재료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려야 할 대상의 개수는요. 1개 이상이에요.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 이상의 개수를 넣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재료는 자유인데요. 뒤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학생 예시작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지금 바탕이 되는 이런 사진은요. 직접 인화한 사진이에요. 근데 그 위에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 손과 이 분수대에 물을 붓고 있는, 그리고 이게 여기에 초록 색깔, 이게 거의 청록색과 비슷한 하늘색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부어지고 있는 모습을 연출을 한 거예요. 이것도 크기의 변화가 일어났고 또한 대상과 대상 간의 낯선 결합까지 일어나서 르네 마그리트의 형식과 굉장히 유사하고 대페이지만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예시인데요. 이제 뒤에 인화된 사진은요. 공원의 풍경이고 여기에 사람도 조금 더 추가해서 그려 넣었는데 지금 보시면 비둘기를 그려 넣었죠. 이 또한 크기의 변화, 대상의 확대가 일어나서 또한 이렇게 큰 비둘기 사실 우리 현실은 없잖아요. 이렇게 낯선 상황을 연출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그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사진 위에다가 본격적으로 그려봤던 경우는 많이 없었을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바탕이 될 사진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 위에 그려야 될 그리기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바탕 사진은요. 신문도 괜찮고 잡지를 잘라도 괜찮고 직접 자기가 프린트로 인쇄한 사진도 괜찮고요. 혹은 집에 뭐 옛날에 인화했던 사진, 반질반질한 반짝반짝한 사진 있잖아요. 오래된 인화된 사진, 부모님이 인화했던 사진도 괜찮고 어떤 것이든 무관합니다. 사진의 화질만 좋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기 도구는요. 스케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연필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수채화 도구나 아크릴 물감이 필요한 이유는요. 수채화도 상관없는데요. 아크릴 물감이 필요한 이유는 뭐 이런 인화 사진 위에는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수채화로는 그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크릴 물감으로는 충분히 그 위에 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크릴 물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채화도 마찬가지로 붓과 물통, 빨랫대가 필요하겠죠.
아크릴의 경우에는 종이 팔레트가 조금 더 좋고요. 왜냐면은 굳어버리니까 팔레트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이 위에다가 물감을 짜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혹은 색연필, 사인펜을 많이 갖고 계실 테니까 이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잡지라든지 인화된 사진과 같이 코팅된 그런 종이 위에는 색연필과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진 위에 그릴 수 있는 채색 도구라면 뭐든지 무관하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 이것들은 이제 예시가 되겠습니다. 우선 아크릴 물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보여줬던 예시에 학생이 사용했던 그런 그 도구 재료도 아크릴 물감이에요. 그래서 매끄러운 인화된 사진이나 뭐 신문지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잡지처럼 코팅된 그런 종이든 어디든 가능해요. 사실 아크릴 물감의 특성이 어떤 그런 표면 재료든지 다 위에 물감을 얹을 수가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 나와 있는 거가 바로 종이 팔레트예요. 그리고 뭐 섬세한 작업을 필요한 사람들은 이러한 좀 작은 붓이 필요하겠고, 아크릴 물감의 대표적인 그런 생김새는 바로 이렇게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또 수채화 물감, 이거는 선생님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렸던 건데요. 바로 신문, 사진 위에다가 그린 경우예요. 이럴 경우에는 물감으로도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그 위에 좀 정물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흰색 물감을 활용하면서 좋습니다. 수채화도 흰색 물감이 있거든요. 매끄러운 인화 사진이나 잡지에는 수채화 물감을 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신문지나 여러분들이 인쇄한 사진 위에는 가능합니다. 네, 가까이서 보면은 이러한 질감이 나타나게 되고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채화 물감은 얼마든지 그리실 수 있어요. 또 이거는 선생님이 이번에 여러분들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제작해본 그림이에요. 색연필을 사용한 예시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왜냐면 집에 많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색연필을 활용하게 되면요. 우선 잡지, 그런 인화단 사진이나 잡지같이 매끄러운 종이, 코팅된 종이 위에는 직접적으로 그리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런 차선책으로 우리가 다른 그런 흰색 종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서요. 그래서 오려서 이런 잡지나 사진 위에 붙이면 충분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 제가 잡지 사진을 오린 예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반질반질하고 매끄러운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굉장히 잡지는 또 특성이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조금 더 편하게 그림을 보관하고 또 그 위에 붙이기 위해서 두꺼운 종이 위에다가 잡지를 한번 붙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굉장히 두꺼우면서도 그리기 편한 그런 상태가 기본이 마련이 되고요. 그래서 왼쪽과 같이 딱 붙인 상태예요. 근데 색연필을 먼저 잡지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면요.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약간 밀려나는 모습이 보여요. 꼼꼼하게 발리지가 않고 약간 겉도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흰색 종이에다가 저는 그냥 여러분들 많이 좀 갖고 계실 것 같은 A4 용지에다 그렸어요. 흰색 종이 위에다가요. 색연필로 그림을 그립니다. 잡지가 아닌 흰색 종이 위에다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저는 이렇게 물고기를 그렸어요. 우리 니모에서 많이 보여줬던 그런 물고기죠. 물고기를 이렇게 A4 용지 위에다가 색연필로 그렸고요. 따라서 얘를 아주 치밀하게 딱 맞게 가위로 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지금 풍경에서 보면 길거리가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유리 안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가로수가 하나 있죠. 저는 그 길 위에 나무와 그런 유리 벽면 사이에 길을 걸어가는 그런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지만 그런 물고기를 넣고 싶어서요. 나무 모양으로 잘라서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위에다가 스케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요. 커팅할 부분을 마련을 하고요. 잘라서 붙였더니 이제 나무 뒤를 이렇게 그 길 위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물고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품성이 있는 그림을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표현을 해낼 수가 있고요. 색연필이 집에 있거나 뭐 사인펜이 집에 있다 하면 이렇게 뭐 잡지 위에다 그리고 싶을 경우에는 백색 종이 위에다 그래서 오려 붙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최종 완성된 모습이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해서 아까와는 다르게 이 길 위에다가 색연필을 사사사 그려서 그림자를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뭐 아주 잘 그려야 되고 사실하고 똑같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마무리를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완성도 있는 그림을 그려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계획을 우리가 또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본격적으로 이제 제작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구상을 해보면 또 굉장히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그림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미술 활동지 올려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해서 이거를 또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사진을 찍는 게 낫겠네요. 왜냐하면 작품 구상을 스케치를 해야 되니까요. 네, 이것도 보시면 학번과 이름을 기입을 하시고 또 사실 위에 1, 2, 3번에는 아주 간단하게요. 아까 우리 들었던 수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차 네, 그런 간단하게 서술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채워주시고 기억이 안 나시면 이제 유튜브 링크에 이제 영상 다시 앞부분 보시면 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고 아래에다가는 내가 선택한 이미지는 무엇인지, 배경사진은 어떤 거고 배경사진은 어떤 사진이고 내가 그리고자 하는 표현 이미지, 그 위에 그리고자 하는 건 어떤 것인지 작성을 해주시고 작품 주제는 무엇이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는 무엇이고 또 그 아래는 제작 방법과 계획, 그런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먼저 나는 이걸 할 거고 뭐 잘라서 그다음에 스케치를 해서 그 위에 계획적으로 잘라서 붙이겠다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순서를 정하시면 여러분들의 작품을 제작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세요. 그리고 맨 아래는요. 큰 네모칸이 있죠. 그 사각형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작품을 그리고 싶은지 스케치를 해주시면 돼요. 아주 꼼꼼하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스케치 대략적인 구상 단계이니까요. 내가 선택한 배경사진을 대략적으로 그래도 성의 있게 그려주시고 그 위에다가 어떤 식으로 내가 새로운 그리기 이미지를, 표현 이미지를 여기다 추가를 할 건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청사진을 그려가지고 활동지를 작성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동지를 본격적으로 작성할 시간을요. 여러분들이 따로 하시면 또 번거로우시고 하니까 일단 10분 동안 선생님 음악을 틀어드릴게요. 이 음악은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것으로 제가 좀 셀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활동지 작성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활동지를 인쇄하셔서요. 위에다가 작성을 해보세요.
여러분 활동지 작성 다들 하셨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런 작품 계획한 거를 바탕으로 이제는 재료를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좀 바쁘시죠? 근데 10분 안에 뭐 신문도 괜찮고 잡지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바탕 사진을 정하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리기 도구들 마련하시고 아마 조금 뭐 작품 어떤 거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넉넉하게 10분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또 제가 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셀렉한 그런 음악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재료 준비 다들 잘 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일단 첫 번째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작품 제작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약 한 4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질 것 같고요. 앞에는 선생님이 잠깐 아주 짧게 뭐 설명만 해드리고 바로 본격적으로 작품 제작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네,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